저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진시황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은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기, 적어도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사실들이 꽤 많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은 무려 3차례의 암살 위기를 넘기는 또 파란만장한 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형성에 살아온 일생, 그 다음에 경험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충격과 큰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한나라를, 특히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을 39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날, 어린 날, 젊은 날의 삶 자체가 이 사람의 통일제국의 형성에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한 인간에 대한 파악이 좀, 또 인간에 대한 분석이,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을 좀, 시각 교정을 좀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 공부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방법론 문제. 또 청소년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역사책 좋아하는 자녀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팁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그 몇 년 전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가운데 미이라 3가 있습니다. 예. 그 미이라 3에 나오는 한 장면이 진시황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 진시황 무덤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보고 사마천 사기 이야기, 그 다음에 진시황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저기에 여러분들 허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진시황 무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은 바깥에서 죽습니다. 39살에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50살 때, 50살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횟수로 12년간에 걸쳐가지고 무려 5차례 천하 순시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천하 순시를 한번 나가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니까 순시를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하잖아요. 거기까지 다 합쳐보면은 거의 바깥에 나가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하북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오늘날로 보면 심장마비 비슷하게 와가지고 세상을 떠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함양으로, 수도인 함양으로 운반을 해와야 됩니다. 13살 때 진시황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때부터 무덤을 팝니다.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동양의 제왕들은 왕으로 즉위하는 그 다음 날부터 무덤 파기 준비합니다. 무덤을 준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덤 조성을 위한 특별 대책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무덤 자리부터 풍수지리를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자리가 좋을까 자리부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무덤의 뭐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부장품 이런 것들이 쭉 다 결정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왕이 즉위하면은 왕의 무덤을 조성하기 위한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덤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다양한 물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인들을 먼저 신도시로 이주를 시키고 목재라든지 석재라든지 기타 길 닦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신도시들이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덤 조성이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진시황은 13살 때 임금이 돼서 50살 때 세상을 떠날 때까지 38년 동안 무덤을 조성하고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때 가서 몇 년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완성한 무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시안에서 보게 되는 진시황 무덤이고 병마용경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겠죠. 그죠?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을 묻기 위한 무덤을 팠는데 우물 3개를 팔 만큼의 깊이 있게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우물 깊이가 우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우물이 깊이 파면 한 30m 정도 판답니다. 그러니까 30m 정도 판다고 보면은 3개 파는 깊이니까 60에서 90m 정도죠. 그죠? 중간쯤 잡아도 한 70m 정도 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0층짜리 아파트 하나 깊이만큼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로 파서 중앙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일단은 첫 번째 봉분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쇳물을 녹여서, 이때 쇳물이라는 거는 동을 녹인 물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청동물을 녹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씌웁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완전 밀폐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내부를.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실내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 그러면 시신이 안치된 중앙 바닥에다가는, 무덤 바닥이 되겠죠. 그죠? 바닥에다가는 천하 형세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천정에다가는 천문지도, 별자리를 만듭니다. 하늘을 번떠서. 그 다음에 각종 진귀한 문물들을 전부 다 부장품으로 넣고, 문무백관들, 그러니까 진시황을 모셨던 문무백관들의 모습을 전부 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워서 문무백관들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짐승, 뼈다귀 이런 부분도 산채로 집어넣은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들 호예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시황을 모셨던 첩들을 전부 다 생매장시키죠. 아까 잠깐 나왔죠. 그죠? 해골뼈다귀 이게 첩들을 생매장시켰군 하고 대사가 나왔죠. 그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사기에 나오는 그 대사를 그대로, 기록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삼중으로 문장치를 합니다. 삼중으로 문을 장치하고 누구든지 몰래 침입하는 자가 있으면은 기관 장치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사해야 되는 화살. 영화에 나온 거 그대로예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발사되게 돼 있다고 돼 있고, 실내의 조명은 인어 기름으로 조명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 인어, 사람 물고기 인어를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인어를 오늘날 돌고래 종류 가운데 하나인 듀퐁이라고 하는 돌고래가 있어요. 그 듀퐁에 기름을 짜가지고 실내를 밝힌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뭘 만들었다 그랬죠? 바닥에 뭘 만들어 놨다고요? 천하 형세도.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세계 지도를 만들고 강과 바다와 하천은 수은을 흘려보내가지고 기관장치해가지고 늘 흐르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그죠? 옛날에 온도계 수은은 진공 상태에서 액체잖아요. 그래서 동을 위에다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완전 멸피시킨 이유가, 그렇게 우리 포석장에 물 이렇게 따라 놓으면은 잔뜩 돌아다니듯이 이 수은이 강과 바다와 하천처럼 진공 상태에서 흘러다니게, 그것도 기관장치에서 흘러다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믿어요? 그죠? 누가 믿어요? 이 기록 때문에 사마천은 2000년 넘게 비판을 받습니다. 고지식한 학자들, 상상력 부족한 학자들한테 왜 욕을 얻어먹냐? 네가 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마천 사기 이전에, 사마천 사기보다도 그 앞서 있는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은 사마천이 덜 비판을 받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기록을 보고 사마천이 쓴 거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마천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기록의 신뢰성, 신빙성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사기를 헐뜯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먹잇감이 뭐였냐 그러면 이 기록입니다. 이거는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기록이단 말이죠. 그런데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게, 다른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마천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쓴 기록이다. 그러니까 사기는 팩트에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많은 역사책이다라고 비판하는 대목으로 늘 제일 첫 번째 꼽히는 기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문점도 좀 풀어드리고 그 밖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도 여러분들은 여러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사기의 팩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팩트를 가지고 역사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학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사기의 가치의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남자분들한테 특히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급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기를 꼭 읽으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사기 속에 나오는 제왕들의 숫자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리더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리더십을 잘못 발휘해가지고 나라와 조직을 망친 케이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 중국 600명에 이르는 제왕들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사기에 나오는 제왕들이다. 거기에 중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만한 국가급에 해당되는 리더들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추전국 시대 때 나라를 다스렸던 여러 100개가 넘는 나라를 다스렸던 제후들까지 기록을 포함한다면은 국가급 리더들이 뭐 거의 500~600명에 가까운 리더들이 사기에 나오기 때문에 리더십이 보물창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마천 사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깊이 있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체 분량 가운데 86% 가까이가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제왕에 대한 기록도 있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뭐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기록이 열전을 통해 가지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4,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물이 따져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는 온갖 부류의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천하게 여겼던 코미디언에 관한 기록도 사마천 사기에는 있습니다. 골계 열전이라고 해서 누구하고 비슷하게 서양으로 얘기하면 뭐 버나드 쇼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김재동이하고 제일 비슷하겠다. 그죠? 코미디언이지만은 세태를 풍자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잘못된 리더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언에 대한 기록도 사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점쟁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천하게 여겼던 의사들에 대한 기록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 자객 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기록도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조직 폭력배 두목들 기록도 있습니다. 유협 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조직 폭력배 두목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의적들에 관한 기록도 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다, 주인공이다,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역사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근데 사마천 사기는 더 놀라운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아무도 안 읽은 책이기도 하다. 그죠? 다 읽어보신 분 없죠? 그죠? 하나도 안 읽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신 분들은 만화책, 뭐 아니면은 열전의 일부분, 그죠? 요즘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이에요. 왜? 사마천 사기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안타깝긴 합니다. 그죠? 왜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읽고 싶어 하는데 읽은 사람은 거의 없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마천이 어렵게 써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문학적인 필조로 써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데 왜 어렵냐?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비유법, 은유법, 상지법, 뭐 온갖 비유법들이 다 사기에 나와요. 특히 은유법, 암시,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어와 뭐 목적어를 전도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두괄식, 미괄식, 뭐 온갖 반어법, 특히 반어법이 많습니다.
반어법을 잘못 읽으면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축약입니다. 저는 25년, 올해로 31년째 저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가 30년째 저 책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바로 맞추더라고요. 아,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뭔 책이길래 30년째 그 책만 들여다보냐. 저도 한 25년 동안 제 머리가 나쁘다고 제 머리를 두들기고 살았어요. 실제로. 왜냐 그러면 왜 내가 25년을 들여다보고도 아직도 이 책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될까? 그러다가 25년쯤 되던 공부레벨 제가 이게 어려운 책이다. 25년 만에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을 했냐? 어떻게 깨달았냐? 그러면 사마천 삶에 한 20년 넘어 지나니까 사마천 생애의 빙의가 되더라니까요. 그죠? 사마천 고향도 자주 가고 늘 접하는 게 사마천 이야기고 또 이야기 들려드리는 것도 사마천 보는 것도 사마천 가는 것도 사마천 늘 그러니까 사마천 삶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마천이 47살에 황제 앞에 바른말 하다가 옥에 갇히고 48살에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선택을 합니다. 그때가 사마천 나이 49살입니다. 2100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이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더 살았어요. 49살의 나이로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인류 역사상 한 위인이, 이제 사마천 후대 평가로는 위인이니까요. 위인이 자기 삶에 있어서 선택한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고 가장 처절한 선택이고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나이에 자기 성기를 자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20%도 채 안 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사마천은 그 20%의 목숨을 거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사관은 지금 사람들하고 생사관하고 달랐어요. 적어도 지식인들과 사대부들한테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줬거든요. 사마천도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공부해왔고 평생 준비해왔던 역사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신당부, 유언으로 신신당부합니다. 사관의 집안의 자식으로서 반드시 역사책을 남겨라라고 하는 유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지식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시대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부터 사마천이 결코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절박한 그 시대적 책임감이 사마천으로 하여금 20%밖에 되지 않는 그 생사의 그 틈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게 선물을 한 겁니다. 선사를 한 거죠. 그죠? 그게 거의 하나님의 보호하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50세에 풀려나서 55세 무렵까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완성한 책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마천 사기입니다. 또 왜 어렵게 썼을까? 50세에 풀려났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죠? 일단은 성기를 자르고 나면 몸의 신체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여자로 바뀝니다. 남자가. 수염 없어지죠. 목소리 여성으로 바뀌죠. 얼굴 모양은 노파로 변합니다. 이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건 이 트라우마라는 건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진짜 고통스럽죠. 두 번째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마천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책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천 사기라는 책이 빨리 끝낼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 3000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장장. 그래서 3000년을 빨리 끝내다 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량도 한없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입니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약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축약을 하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비유법을 총동원합니다.
다행히 한자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약자를 줄여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태백 두보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이두라고 써요. 그냥 성만 따서 씁니다. 이두라고 쓰면은 잘 모르면 중국어를 잘 모르면 이두라는 사람인갑다. 성이 이시고 이름은 둔갑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90% 이상이 이두하면은 이태백과 두보를 가리킵니다. 이백과 두보를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중국어에서 한문에서 가장 큰 특징, 축약된 가장 큰 진수가 뭡니까?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닙니까? 네. 네 글자로 줄이잖아요. 관포지교 네 글자로 줄여놨잖아요. 근데 관중과 포숙이라는 걸 모르면 관포지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한자가 4,000년 넘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상형 문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예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된 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고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 전고를 가지고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또 한문의 특징이기도 하죠. 만약에 사마천이 한자 문화권이 아닌 알파벳을 쓰는 영미 문화권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못 줄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미완성으로 남았거나 그죠? 못 썼거나 그랬을 겁니다. 유한한 생명 내 기간 내에서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3,000년의 역사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담아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가 쥐가 날 수밖에 없을 만큼 온갖 것을 다 짜내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그게 생명을 더 단축시켰겠죠. 그죠? 그리고 낮에는 황제 옆에 가가지고 심부름해야 돼요. 왜?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사마천한테 필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황가 도서관이에요. 궁중을 출입 못하게 되면은 황가 도서관에 비축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장서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서령이라고 하는 내시들만 받는 벼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도 나중에 사마천이 억울하게 궁형을 당했다라는 걸 알고는 안타까워가지고 중서령이란 벼슬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잔심부름하고 그러면은 낮에 근무하고 나면은 밤에는 뭐 합니까? 빨리 가서 사기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빨리 써야 되다 보니까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저는 그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52만 6,500자에 제가 25년 동안 억눌려 살았습니다. 야, 이걸 언제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깨달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52만 6,500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2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거다. 적은 것도 아니고 줄여놓은 거다. 압축한 거다. 그래서 52만 6,500자의 압축 파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사기를.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머리를 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마천이 그런 절절한 사마천의 생애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물이다. 52만 6,500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마천 사기는 지금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꼽은 책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CEO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1위로 꼽힌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저 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도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 특별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 무슨 증상이요? 불면증. 봉기 같은 걸 잡으면은 한 5분 만에 재워드릴 수 있어요.